알뜰맨, 카카오가 최근 너무 떨어지는데 모멘텀이 없을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오늘은 2월부터 근 3년간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던 카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카카오가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구축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사업의 개요를 보면은요, 콘텐츠가 47.2%고 플랫폼이 52.8%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콘텐츠 부분에는 게임, 뮤직, 스토리, 미디어 부분이 있고요. 플랫폼 부분에는 포털비즈, 플랫폼 기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왔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포트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3.2% 하락이 될 것이고,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해서 41.7% 성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 매출액은 플랫폼 부분의 비수기 영향을 받아서 낮게 나오긴 하지만 영업이익 부분은 전분기에 직원들의 상여금 등과 같은 대규모 일회성 비용에 대한 역기저 효과로 인해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 영업실적은 매출은 8조 350억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30.9% 성장이 될 것이고, 영업이익은 9,23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55.2% 성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영업실적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각 리포트들에서도 가장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블록체인 이슈에 대해서 여기서 4가지로 잘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이슈 첫 번째로는요, 작년 7월에 론칭한 예술작품들을 거래할 수 있는 클립 드롭스 같은 경우에는 285점이 등재가 되었고, 1월까지 누적 거래액이 100억 원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클레이 스왑의 MBX 및 다수의 신규 토큰이 론칭이 되며 스왑 거래가 일어날수록 수수료 매출이 증가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타 사업자들의 클레이튼 메인넷 기반으로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 메타버스 서비스 플랫폼 클레이시티와 로블록스와 유사한 클레이 다이스 등과 같은 프로젝트들이 증가되고 있으며, 향후 넷마블의 브로마블 역시 론칭 예정 중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지금 확장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카카오 게임즈의 게임 그리고 NFT 거래소, 메타버스 및 카카오 엔터 콘텐츠 등의 NFT 사업 등 자회사들의 블록체인 사업 및 오픈 채팅 기반의 메타버스 사업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분기에서 크게 플랫폼과 콘텐츠의 각각 핵심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톡비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톡비즈는 1분기 오미크론 및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광고 시장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의 성과는 별로 좋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지만 2분기부터 위드 코로나 수혜로서 광고형, 거래형 모두 성장성이 제고되며 매출 강도가 강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2022년도 톡비즈 매출은 전년도 대비해서 30% 초중반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광고 같은 것들이 위드 코로나의 수혜주다 라고 저 역시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소비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이 가만히 손 놓고 아이고 우리 가게 오세요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광고와 그리고 많은 마케팅을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수혜로서 광고도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콘텐츠 부분인데요. 이 콘텐츠 부분의 핵심 부분은 미디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도 매출은 전년도 대비해서 21.9% 성장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2022년도 15편의 드라마 그리고 영화 등 영상이 기획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 히트를 시연하는 가운데 몇 개만 더 크게 성공을 하더라도 추정치 대폭 상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월화 드라마 시청률 1위이자 한국 넷플릭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사내 맞선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 S가 공동 기획하고 카카오 계열사 크로스 픽처스가 제작한 드라마입니다. TVN 월화 드라마 시청률 2위인 군검사 도베르만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100% 자회사인 로고스 필름이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 드라마 모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콘텐츠 부분에서도 2022년도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면은요, 2022년도 대비해서 23년 매출액은 22% 평균치가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34%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분기별 영업이익의 성장률을 보면은요, 1분기에서 2분기 갈 때는 30% 성장하고
2분기에서 3분기에는 13% 성장, 3분기에서 4분기 갈 때는 16%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 주가 및 목표가 전망을 보면은요, 기존에 2월에 나왔던 리포트들은 모두 목표 주가를 하향시켰습니다. SK증권을 빼고요. 하지만 오늘 나왔던 이베스트증권은 2월에 나왔던 목표 주가 하향 이후에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수정치의 평균율을 보면은 마이너스 9% 하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022년도 4월 8일 1시 41분을 기준으로 해서 96,900원일 때 목표가의 평균치인 136,000원까지는 40%의 성장 구간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자, 그래서 적정 주가를 구해보면은요,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곱하기 PER을 하니까 목표 시가총액은 44조 5,740억이 나옵니다. 현재는 43조 2,406억 원으로서 조금 더 올라갈 구간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발행 주수를 나누면 적정 주가는 99,881원이 나오는데 현재는 96,900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역시 오늘도 제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카카오의 전망 9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역시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점수는 8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총평가로는 50점의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총괄하자면은 NFT 사업의 확장성은 좋고 내년치 전망도 좋지만 허나 패시브 수급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이야기를 드릴게요. 참고로 이거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공부하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니까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점은 타 사업과 연계되면서 자사의 유리한 구조의 NFT 사업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자기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것을 혼자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타 사업군이 수익을 벌수록 자사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는 생태계를 만들어 놨고 그 생태계를 확장시키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리오프닝 수혜로서 볼 수 있는 톡비즈의 광고 모델도 눈여겨볼 수 있는 좋은 포인트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확장하면서 좋은 성과를 지금 현재 내고 있는 카카오 엔터 및 웹툰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원자재라던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제조업체와 다른 면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향후 3년간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점도 카카오의 긍정적인 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리스크 분명히 크게 있습니다. 지금 두 개밖에 쓰진 않았지만 굉장히 이것 때문에 카카오가 힘을 못 받고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이번 주 내내 연준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단순히 금리 50bp까지 인상하겠습니다 까지 끝났으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FOMC 회의에서 5월부터 대차대조표를 축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자금들이 미국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패시브 자금들은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카카오가 힘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시총 1인 삼성전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겉으로는 규제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실상 시간이 지나고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졌을 때 플랫폼 사업의 정부 규제가 다시 한번 가해질 수도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 이 부분은 리스크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총괄적으로 저는 50점의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리오프닝의 수혜와 NFT 사업의 확장성의 가능성을 아는 기업이다. 하지만 패시브 자금의 이탈은 굉장히 뼈아픈 단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간략한 저의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됐다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하단의 지지 구간을 선을 그어보니까 96,800원이 지지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연준의 금리 정책을 확인을 하고 정말 5월에 50bp 금리 인상 이후에 5월부터 대차대조표 축소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의 시총 상위권 내의 종목들은 힘을 받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을 꼭 체크를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하단 지지 라인을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 지지 구간은 제가 여기부터 선을 그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물린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라인을 두껍게 선을 그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봉이
지지라인 선에서 갇혀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지지고 볶고 하다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지지선을 방어하고 올라갈 경우에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손절 라인 잡고 자율 수익으로 끌고 나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 지지 라인을 깨트린다 라고 하면은 손절을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짧게 가져가시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좀 좋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현재 시장이 금리 정책이라던가 FOMC 회의 이후에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국내 증시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면 저 역시도 5월과 6월이 조금 힘든 달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의해서 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짧게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슈를 받았을 때 거기에 맞아서 단타로 진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카카오에 대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verybody's chasing fast, they wanna be that someone on the screen at last. They ain't looking inside for their needs in life. They wanna be liked by everybody in sight. But trust me, being free ain't spotlights. No, it's long nights and it's long fights with yourself all the time to get your mind right. But if you put in the work, you can find the light, alright.